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잣대는 없을까?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전망은 경제적인 논리로 볼 거냐, 어떤 논리로 볼 거냐, 또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전망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자, 먼저 우리가 부동산 상품별로 변수값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품별로, 즉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크게 구분을 해서 보는 변수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또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차익형 부동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차익형 부동산에 있어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시간과 공간의 함수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함수. 따라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하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타이밍과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차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셔야지 임대 수익형 부동산까지 같이 어울려진 표현은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차익형 부동산은 시간과 공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런 사이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기와 진폭은 이런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일정 기간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습 효과라는 게 항상 따라붙게 됐습니다. 따라서 주기와 진폭은 갈수록 축소하는 경향이고, 그리고 이런 사이클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항상 우상향이라는 거, 우상향. 그래서 자, 우리가 타이밍과 입지의 중요성은 차익형 부동산에 국한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임대 수익형 부동산, 자,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죠. 이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투자해도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자, 따라서 수익률과 입지의 함수입니다. 수익률과 입지. 즉,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짓는 거고요. 입지에 따라서 수요층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수익률과 입지의 함수지 여기에다가 어떤 시간의 함수를 갖다가 고려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좀 지적해 드리고요. 따라서 수익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또한 어떤 입지에 따른 수요층 이 부분을 중시해 여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이클과 무관하다. 오히려 내수 경기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임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기서 첫 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이밍과 입지를 가지고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전망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또 전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 법칙이죠.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일반적인 공산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수량, 즉 입주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주택 가격이다. 거꾸로 가격이 수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즉 어떤 필수제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커피, 아이스크림 이건 필수제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수량을 결정합니다. 역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생활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수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 또한 입지 선호도에 따른 공급량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수요와 어떤 공급을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이런 공급이 일시 부족하다고 해도 바로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을 하는 데는 시차, 타임 레그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위적인 정책 가격입니다. 인위적인 정책적인 가격을 가지고 통제를 했을 때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죠. MB 정부 때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이런 경우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겠죠. 그래서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두 번째는 인위적인 정책적인 가격 결정.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갖다가 전개를 하고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신호등이지 결코 규제가 시장 논리를 이긴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했죠. 박근혜 정부 초반에 대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었죠. 이런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나 침체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규제가 강화하는 시기, 규제를 하다가 강화하는 시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라든지 화랑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규제 강화 시기에서는 오히려 거래량 축소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되는 시기에서는 입지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갖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미래 가치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랬을 때 그런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첫 번째가 인구 증가, 두 번째가 소득 증가, 세 번째가 기반 시설 개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구 증가 같은 경우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가 보유 중인 그 상품과 연관된 인구 증가냐 이걸 반드시 따져보셔야죠. 무조건 숫자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령별이라든지 가구별이라든지 이런 구조 변화에 따른 그런 인구 증가까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 증가입니다. 즉, 소득 증가는 그 지역의 질, 퀄리티를 향상시키죠. 따라서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왜 아파트 가격이 그 지역 일대에서 높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학군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먼저 양천구 목동 신도시에 사시는 소유자, 입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천적으로 학군이 좋아지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예를 들어서 상가 같으면 이제 매출 증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소득 증가다. 세 번째는 이제 기반 시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교통적인 측면, 의료적인 측면, 학교, 환경적인 측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즉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기반 시설 개선 이런 3대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 이걸 좀 판단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